패비 윤씨. 비극의 그림자 연산군을 낳다. 어둡고 고요한 새벽녘이 창덕궁 도남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고독하고 비장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조선 왕조 500년 그 장대한 역사 속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왕의 어머니로, 아내로, 때로는 시대의 경랑 속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 사라져간 여인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은 조선 역사상 가장 파란만장하고 비극적인 군주로 기록된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씨입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 그림자는 너무나도 길고 깊어 훗날 조선의 역사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일부 간택의 빛 질투의 그림자. 성종 3년 1472년 왕비 간택에 참여한 교수들이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줄지어 앉아있는 모습. 그 중에서 유독 단아하고 기품 있는 윤씨의 모습이 보이고 그녀의 눈빛에는 순수함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이 서려 있다. 성종 3년 1472년 조선은 새로운 국모를 맞이하기 위한 왕비 간택에 분주했습니다. 당시 23살의 젊은 성종에게는 국모의 자리가 비어 있었고 조선의 안정을 위해 현명하고 덕성 높은 왕비가 절실했죠. 수많은 명문가의 교수들이 경쟁했지만 성종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당시 종이품 수괴였던 윤씨였습니다. 그녀는 비록 당대 최고의 명문가는 아니었으나 빼어난 미모와 단정한 성품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성종의 깊은 총애를 받았습니다. 성종과 윤씨의 혼례식이 화려하게 치러지고 이후 성종과 윤씨가 다정하게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듯 보인다. 성종 4년 1473년 마침내 윤씨는 왕비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동화처럼 빛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그녀는 왕실에 경사스러운 소식을 알립니다. 바로 조선의 미래를 책임질 원자 이용, 훗날 연산군이 되는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왕비의 자리에 올라 세자까지 낳았으니 그녀의 앞날은 더할 나위 없이 탄탄대로처럼 보였습니다. 왕비 윤씨가 화려한 의복을 입고 있지만 후궁들이 성종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질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점차 불안과 분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하지만 궁궐은 언제나 고요한 전쟁터였습니다. 왕의 사랑은 한정되어 있었고 성종에게는 아름다운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귀인 엄씨와 귀인 정씨는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왕비 윤씨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의 불길이 점차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기에 다른 여인들이 성종의 곁에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박적인 집착은 그녀의 성정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2부 타오르는 광기. 패위의 나라. 성종 10년 1479년 왕비 윤씨가 후궁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거나 심지어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 궁녀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모습도 보인다. 그녀의 행동은 점차 통제 불능 상태가 된다. 질투는 점차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왕비 윤씨는 후궁들을 저주하고 때로는 직접 폭력을 휘두르며 궁궐의 기강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왕실의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였고 성종은 처음에는 그녀를 감싸려 했으나 그녀의 행동은 점차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윤씨는 성종의 용안에 손톱 자국을 남기거나 심지어 궁에 독약을 숨겨두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성종이 왕비 윤씨의 침전에서 단도를 발견하고 크게 격노하고 윤씨가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떨고 있다. 이어 성종과 대신들이 윤씨의 폐위를 논의하는 심각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밤 왕의 침전에서 단도가 발견된 것입니다.
왕의 침소에 단도를 숨겼다는 것은 왕을 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는 중대한 역모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종에게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고 더 이상 그녀를 왕비의 자리에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성종은 대신들과 폐위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자의 생모를 폐위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거센 반대가 빗발쳤고 특히 왕실의 최고 어른인 인수대비 성종의 어머니와 인해대비 성종의 고모의 강력한 개입으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두 대비는 윤씨의 폐위를 강력히 주장했고 이는 성종의 결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패비 윤씨가 슬픔에 잠긴 채 자신의 처소인 창경궁 통명전을 떠나 궁 밖으로 쫓겨나고 그녀의 뒤에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지켜보는 궁인들이 있다. 하지만 성종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결국 성종 10년 1479년 왕비 윤씨는 폐위되어 궁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자의 생모라는 명분 때문에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었으나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한순간에 추락한 그녀의 삶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3부 비극적인 최후 그리고 피로 얼룩진 그림자 성종 13년 1482년 폐위된 윤씨가 허름한 사가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녀에게 사약이 담긴 그릇이 전달되고 그녀가 절망적인 눈빛으로 사약을 바라본다. 폐위된 윤씨는 궁 밖의 사가에서 쓸쓸하고 고독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그녀의 존재가 살아있는 한 왕실의 권위와 세자의 앞날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오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매일같이 자결을 종용하는 성종의 전교가 내려졌고 결국 성종 13년 1482년 패비 윤씨는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나이 28 너무나도 짧고 비극적인 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조차 알지 못한 채 궁궐에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이 궁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로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을 아는 궁인들의 슬픈 표정이 교차된다. 하지만 패비 윤씨의 죽음은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연산군은 훗날 자신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야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됩니다. 후궁들의 모략과 대신들의 찬동으로 어머니가 억울하게 폐위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린 왕자의 마음에 깊은 원한과 폭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원한은 결국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숙청인 갑자사화로 폭발하게 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폭수를 명분으로 관련자들을 무참히 죽이고 심지어 이미 죽은 자들의 시신까지 훼손하는 광기를 보였습니다. 패비 윤씨의 그림자가 조선 전체를 피로 물들인 것이죠. 역사에 새겨진 교훈. 패비 윤씨의 삶은 한 여인의 개인적인 질투와 몰락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폭합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왕실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권력의 암투, 그 속에서 무너져가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한 인물의 비극적인 죽음이 후대에 어떤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조선 왕실의 위태로운 권력 구조와 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패비 윤씨의 삶,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